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더피트 컨설팅의 조도현 대표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조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 사업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엔 2023년도 정부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 사업을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부터 성장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분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력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무상한 정부지원금의 종류 세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무상한 정부지원금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무상환이라고 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한 정부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자금이기도 한 이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을 제작을 지원해주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료비나 외주이용력비, 인건비, 특허비, 마케팅비, 브랜딩비 등 다양한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 자금입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R&D 자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기술 개발을 돕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개는 연구원 인건비와 기계 장비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우처 자금인데요. 이 바우처 지원비 경우에는 기술과 경영 능력이 조금 부족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주고 있는 목적형 쿠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부터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 사업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교육,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유들은 뭐냐면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는데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들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이트 두 곳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사이트는 사업화 자금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K-스타트업입니다. K-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라오는 굵직굵직한 지원 사업들이 올라오는 곳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마당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지원 사업들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사업만 조금 지원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K-스타트업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방대하게 조금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고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마당 사이트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이용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K-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포털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겨 있는 상태고요. 상단에 보시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 사업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사업 공고를 클릭하게 되시면 모집 중이라는 필터를 거실 수 있게 되고요. 이 모집 중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당입니다. 기업마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업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정책정보에 지원사업 공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필터링 기능이 있지만 초보자분이라고 한다면 또는 기업마당에 처음 들어간 어떤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창업 분야와 인력 분야 이 두 가지 파트를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내 지역도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마이크로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업화 자금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들을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업화 자금은 비목적 자금으로도 불립니다. 비목적 자금으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창업을 희망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고도화해야 되는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각종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품을 만들 때 너무 목적을 정해져 버리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데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목적 자금으로 설정해서 각종 다양한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이 사업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업화 자금은 그래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의 형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돈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낸 대로 이 사업화 자금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화 자금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2022년도까지에는 원래 예비 창업 패키지만 현재 존재하는 형태였다가 2022년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는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신설한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창업 패키지의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어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 중에 사업을 정리하신 대표님이라거나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조 현재 아이템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2월에 보통 공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고, 최대 1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원래는 초기 창업 패키지만 존재했지만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의 특징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보통 보는 어떤 기준이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고용 지표와 매출 지표를 보지 않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는 매출 지표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의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최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현재 최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개의 차이점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현재 평균 수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최대 1억이지만 평균 수혜 금액이 7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의 특징은 평균 수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매출 지표와 고용 지표, 그 다음에 기술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도의 패키지는 3년이 넘었고 7년 미만의 기업에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7년 미만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고 최대 3억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업도의 패키지는 지원 규모도 많이 커지면서 경쟁률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창업도의 패키지를 신청을 하실 때에는 매출 지표와 고용 지표를 특히나 신경 쓰시고 각종 아이템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정부가 밀어주는 트렌드에 대한 기조도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2022년도에는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가 2023년도부터는 1.5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 규모가, 지원 금액 자체는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폐업한 지 3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해당하시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정리한 이력이 3년 미만이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조기업 분들 중에서 청년 창업가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1월에 오픈이 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인데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교육과 네트워킹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 사업가에게 제가 강력 추천하는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자격 기준은 창업한 지 3년 미만이어야 하고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에 가서 현재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소 버전과 준입소 버전이 있습니다. 입소 버전은 내가 사무실을 지원해 주시는 걸 받아서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형태고, 준입소 버전은 주 1회 교육을 수강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형태의 입소 버전에 따라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제조기업 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사회적 경제 예비 창업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비대면 패키지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에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대면 패키지인 만큼 그럼 제조기업은 비대면 패키지에 해당이 없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조기업이 우리도 IT 플랫폼이나 IT 서비스로 이제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혁신 패키지에 해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7년 이내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지원 업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제조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IT 서비스나 플랫폼을 준비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혁신 비대면 패키지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혁신 글로벌 패키지의 경우에는 현재 제조기업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거나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IT 서비스 같은 경우,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해외 어떤 언어 버전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우리가 해외 수출하는 품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혁신 글로벌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해당 지원 사업은 현재 혁신 패키지로 묶음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1.5억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기업의 신기술 그리고 신제품 개발과 공정 혁신 중에 소요되는 기술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개발에 고도의 역량을 집중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R&D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을 신청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사이트 두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M테크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R&D 사업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TIS는 마치 사업화 자금의 기업 마당이라고 불리듯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M테크부터 좀 설명드리면, SM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정보 마당을 클릭하시게 되면 R&D 사업 공고를 클릭해서 현재 신청하실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NTIS, 정식적인 명칭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입니다. 해당 포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정보 포털인데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 정보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참여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고 국가 R&D 통합 공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터 검색 기능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자금의 간단한 로드맵입니다. 현재 연구개발 자금을 제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가져왔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연구개발 사업에 진행을 해보시는 제조기업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 로드맵에 따라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제가 R&D 자금을 목적 자금이라고 해두었는데, R&D 자금을 목적 자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 장비, 특허비, 연구시험비 등 연구 개발에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테마는 먼저 처음 연구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원 사업인데요. 첫 번째로 디딤돌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전략형 사업, 세 번째로 팁스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실 때에는 디딤돌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테마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응형, 시장 확장형, 수출 지향형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순서대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역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수출 지향형 20억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디딤돌이나 전략형, 팁스 등 5번까지는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받아가시는 것이 가장 연구개발비를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업력이 7년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첫 번째 테마의 자격 요건이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와 연구 인력이 없으면 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을 준비하시는 제조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그리고 연구 인력 고용까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쿠폰 사업입니다. 해당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은 수혜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해서 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매칭을 통해 피해를 막기 위하고 그 다음엔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의 특징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바우처의 첫 번째 특징은 바우처는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역 축제에 갔을 때 상품권을 주면서 이거 저기 식당에서만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우처는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 바우처를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크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있는데요. 이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수요기업은 정부에게 받은 바우처를 공급기업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우처가 그래도 유망하고 받을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이유인데요.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 자금끼리는 보통 중복이 안 되지만 사업화 자금과 바우처 지원 사업끼리는 중복 소외가 가능하시고요. R&D 자금과 바우처 자금끼리도 가능하고 바우처를 받았는데 또 다른 바우처 지원 사업도 중복 소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이 바우처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우처마다 사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방금 보셨던 어떤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은 사이트가 보통 필수 사이트 두 곳을 설명을 드렸지만 바우처는 그 바우처 지원 사업마다 홈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들별로 즐겨찾기를 해두시면서 공고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 네 번째입니다. 특징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바우처도 간혹 있지만 대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가 있는 바우처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준비하실 때에는 서류 심사를 먼저 통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 심사가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조 품목이라든지 관련 서류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어떤 평가위원에게 잘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바우처 자금입니다. 이 바우처 자금은 사업화 자금과는 달리 목적 자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우처 자금이 목적 자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양한 비목으로 쓸 수 있었지만 바우처 자금은 특정 비목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목에서도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면 수출에만 사용해야 한다. 제조라면 제조에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자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우처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이 바우처 중에서 제조기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살펴볼 건데요.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출 역량을 키우고픈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수출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수출 바우처를 신청해 볼 수 있느냐 했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신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률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은 무상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은 없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업력이 점점 늘어날수록 자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출 바우처는 우리가 수출할 때 필요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 시제품의 개발이나 고도화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수출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해당 아이템이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출 바우처를 현재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수출 바우처는 현재 상반기에 1차, 그 다음에 하반기에 2차가 뜨는 형태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시즌에 따라서 수출 바우처를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수출 바우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출 바우처에 관련된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 메뉴판에 들어가셔서 각종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형태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바우처가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시다고 하신다면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셔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 바우처입니다. 제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하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라면 필수로 신청하면 좋을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조 바우처는 우리가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기업 비즈니스 문서, 홈페이지 제작 등이 미비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소개 영상이라든지 공장에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만드는 데에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제조 바우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조 관련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품목에 대한 제조 비용, 그리고 기술 비용, 특허 비용 관련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바우처는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조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1차, 그 다음에 하반기에 2차 이런 형태로 계속 1차, 2차 이런 형태로 뜨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 시즌에 맞추어서 제조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형태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필요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 바우처와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물건을 판매한 데이터도 있으실 거고 수출 품목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실 거고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적었을 때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정보량이 많아지면 점점 데이터가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관리가 안 되고 그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 공급 기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우리 고객군에 대한 정의라든지 앞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들을 값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현재 경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조 품목에 대한 고도화나 개선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연중 1회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준비해 보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바우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비대면 바우처는 대표적인 선착순 같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 기업들은 화상회의나 격리 프로그램, 노무 프로그램, 재택근무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정부에서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격리 프로그램이라든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원래 내고 쓰고 있는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비대면 바우처를 신청해 보셔서 사용해 보시게 되면 원래 써야 되는 돈도 아끼실 수 있고 비대면 바우처를 통해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바우처인데요. 지식재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조 아이템에 대해서 기술 고도화나 상표 출원, 각종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지식재산 IP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해줘서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해 보실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광 품목이라든지 그리고 관광업에 관련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납품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광 분야 특화 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바우처를 최대 1억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각종 바우처들 중에서도 지원 규모가 큰 바우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업과 관련되어 있는 제조기업이라고 한다면 강력 추천하는 바우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바우처인데요. 요즘에는 AI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 공급 솔루션을 보통은 도입하는 형태로 했을 때 보통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을 정부에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공장 자동화라든지 ER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하시는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AI 바우처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AI 바우처는 AI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종 바우처 중에서도 가장 지원 규모가 큰
최대 3억을 지원해주고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 자동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고 있으신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AI 바우처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3년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K-스타트업에 올라와 있는 통합 공고를 분석한 내용이고요. 보통 창업 지원 사업의 통합 공고는 연말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통합 공고를 보시면서 올해 내년도에 이런 기조들이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제가 1월, 2월, 3월 각각의 어떤 전략들이나 지원 사업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은 상반기를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즌은 하반기에 준비해서 상반기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과 2월 그리고 3월에 어떤 지원 사업이 뜨는지를 먼저 늘 체크를 하시고 각자 알맞는 지원 사업을 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158억 원이고요. 전년도 대비 41%가 증감되었습니다. 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정부에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코 관련되어 있는 지원 사업 이런 아이템들을 현재 밀어주고 있다는 형태의 기조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품목을 만드실 때에도 이런 부분에 아이데이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845억 원의 현재 규모를 이루고 있고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68억 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의 제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8억 원의 규모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월에 현재 제조기업 분들께서 신청할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대개 해당 지원 사업은 2024년도, 2025년도에도 1월에 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주요 창업 지원 사업 월별 지원 전략 2월입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창업 성공 패키지들이 많이 뜨는 달이기 때문에 주로 유념해서 더 많이 보시면 좋을 달이기도 한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입 패키지는 제조 기업들이 좀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패키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산 규모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산들은 오히려 다른 지금 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원적인 기회 측면에서는 더 좋아진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사업은 다음 장표에 조금 추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9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410억 원, 그리고 신사업 570억 원이었는데 소부장은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분야는 새로 신설되어서 570억이 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산업이 많이 정부에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들이 신산업인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입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 패키지에 감액되어 있는 예산들이 새로 배정된 것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동일한 쌍둥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입 패키지를 신청하시고 3월에 창업 중심 대학까지 신청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포인트는 이런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두 개 다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핵심을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2년도, 2023년도 저희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지원자의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전년도 대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오픈하고 있는 상태고 1월과 2월, 3월 많은 지원 사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과 인력 지원 사업이 새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인재 교육, AI 분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건비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이런 지원 사업들을 새로 오픈되었던 것들은 경쟁률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생긴 창업중심대학 예산은 올해 더 증액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혁신 분야의 창업 패키지, 소부장, 비대면, 신산업 경우에는 소부장 예산은 줄고 신산업 분야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도 정부에서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10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대 분야는 총 10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듣고 계시는 제조기업 대표님들은 현재 내가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연결해 볼 수 있는 신산업 분야가 있는 체크하셔서 초격차 스타트업에 조금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팁스 지원 사업 규모가 전년도 대비 41.5% 증액되어서 1,100억 원으로 훨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팁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기술 개발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가까웠으나 2023년도에는 시장 중심형 아이템도 많이 보는 추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장벽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정부 투자도 받는 것을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기업이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사업 개론 세 번째,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수 서류가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이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로는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정부가 공고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기간이 있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1차 선정이 되게 되면 2차로는 발표를 하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양식이 HWP,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 발표 자료는 PPT나 PDF 자료로 발표를 하게 되신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 자료는 1차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사업화 자금과 연구개발 자금은 발표를 하게 되시고 바우처 자금은 현장 심사가 더 많다라는 특징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받는 기업 스펙 요소 세 가지를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표로는 매출, 두 번째 지표로는 고용, 세 번째 지표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과 고용, 기술 지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언제나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핵심 기업 스펙을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 대해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고용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A 기업과 B 기업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매출액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동일한 지표로 현재 7명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끔 현재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A 기업과 B 기업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느냐고 했을 때에는 B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매출 지표와 고용 지표를 적어도 3개년치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시는 우상향으로 관리를 해주시되 우하향으로 관리를 하게 되시면 정부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융자나 투자에 있어서도 불리한 측면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지금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매출과 고용도 우상향하게끔 관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인데요. 특허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의 서류 심사에 가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상표나 실용신안, 기술 등록 특허 이런 여러 가지 특허가 있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허는 기술 특허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허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서류 시장 가점뿐만이 아니라 연구소 설립 시에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각종 R&D 지원 사업의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을 받을 때에도 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허 등록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비 창업 상태에서는 특허가 그렇게 눈에 띄게 되진 않지만 기업을 설립하고 난 이후부터는 특허가 지속적으로 눈에 띄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허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서 가점을 받아 나가시고 챙겨 나가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맨 땅에 창업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무작정 내 돈 가지고 창업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사업으로 만들고 성장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